자, 디지털 논리 회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시퀀셜 서킷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요 플립플랍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제 시퀀셜 서킷은 크게 이렇게 컨비네이셔널 로직이 있고, 그리고 여기 메모리 엘리먼트가 있었죠. 그래서 이 컨비네이셔널 로직을 이용을 해서 현재 입력과 어떤 회로의 상태 정보를 받아서 이제 출력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회로가 언제, 이 시퀀셜 서킷이 언제 또 다음에 어떤 상태가 될지 그 상태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현재 입력과 이전 상태 정보를 이용을 해서 다음 상태 정보와 출력을 만들어내는 게 이 시퀀셜 서킷이 하는 일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컨비네이셔널 로직은 이제 1학기 때 다 배워서 알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건 이 메모리 엘리먼트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메모리 엘리먼트로 우리가 이제 플립플랍이라는 것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게이트들의 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레치란 것을 만들었고요. 이 레치를 확장을 하거나 혹은 이 레치를 뭐 2개 쓰면 우리가 플립플랍이라는 것이 됐습니다. 이 플립플랍이 이제 여러 개가 되면 이게 이제 레지스터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이제 플립플랍이 D 플립플랍, JK 플립플랍, T 플립플랍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이런 플립플랍들이 메모리 엘리먼트를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회로라는 게 있으면은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설계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이제 해석하는 사람은 사실 그런 사람은 없고요. 그냥 사용자라고 해야 되나요? 굳이 뭐 해석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면은 그냥 쓰면 되지. 설계하는 사람이 이제 있고, 만드는 사람, 그리고 사용자가 있겠죠. 유저. 어쨌건 자,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이제 해석하는 법을 배워볼 텐데, 사실 컨비네이셔널 로직 같은 경우는 뭐 따로 회로를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그 회로가 있다는 건 로직 이퀘이션을 그냥 내가 쓸 수 있다는 거고, 로직 이퀘이션을 쓸 수 있으면 그 자체로 그냥 그 해석이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요거를 그냥 트루스 테이블로 나타내면 그만이니까 사실은 해석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조금 하긴 했었는데요. 지금 아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야, 그걸 왜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어쨌건 우리가 요렇게 해석이라는 과정은 쉬운 과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설계는 이제 어렵죠. 처음에 배울 때 어려운데, 사실은 뭐 좀 지나다 보면 이것도 사실 어려운 건 없는데, 처음에 배울 땐 조금 뭐 어렵습니다.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자, 그리고 해석이라는 것은 컨비네이셔널 로직이건 시퀀셜 로직이건 다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회로를 해석해 볼 텐데요. 쉽습니다. 자, 요 그림을 살펴보면 컨비네이셔널 로직이 있고, 여기 메모리 엘리먼트가 있는데, 여기 이제 메모리 엘리먼트가 있죠. 2비트 플립플랍. 그러니까 2비트짜리 레지스터가 되고요. 그리고 요 컨비네이셔널 로직이 있는데요. 요 컨비네이셔널 로직이 다 합쳐져서 이제 컨비네이셔널 로직이에요. 이렇게 다 합쳐진 겁니다. 요게 좀 그림이 살짝 이상해요. 근데 요게 출력이 Y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잘못됐죠? 사실은 요게 아니고 요것만 씁니다. 요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요건 아닌데. 요것만 씁니다. 예, 요것만 쓰는데요. 어쨌든 지금 컨비네이셔널 로직이 요 부분이고, 요 부분이 다 합쳐져서 지금 요 부분을 나타내고요. 요 부분이 메모리 엘리먼트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뭐 요렇게 이쁘게 나오는 건 아니고 막 섞여 있어요. 실제로 보면 컨비네이셔널 로직하고 메모리 엘리먼트가 플립플랍들이 막 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좀 정신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예쁘게 요런 그림처럼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한번 이제 어널리시스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또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이 시퀀셜 로직, 시퀀셜 서킷도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무어 머신이라는 게 있고요. 무어 머신이라고 해서 뭐 기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그렇게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밀리 머신이 있어요. 이게 finite state machine이라고 하는데 sequential logic 설계할 때 그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래서 그때 그 머신 finite state machine finite state machin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머신을 따서 그냥 머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FSM이라고 합니다. FSM. 요게 이제 sequential 서킷이다, 로직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써있는 용어가 있으면. 요 두 가지 형태의 sequential 로직이 존재를 합니다. 이 sequential 로직, sequential 서킷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제 무어 머신 같은 경우는 이제 출력을 정의할 때, 이제 출력이 만들어질 때 출력을 뭐 가지고 만드냐면 그냥 이 메모리 엘리먼트 플립플랍의 출력으로 그냥 플립플랍만의 출력으로 출력을 그냥 만들어내요. 근데 밀리머신 같은 경우는 출력을 만들어낼 때 그 입력이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무어 머신은 좀 쉽게 그냥 이야기하자면 무어 머신은 출력이 만들어질 때 입력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밀리 머신은 출력을 만들어낼 때 입력이 관여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지금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어쨌든 이렇게만 뭐가 다르지? 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입력이 요 출력을 만들 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얘는 그러면 밀리 머신이다. 예. 밀리다 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자, 어쨌건 뒤에 가서 다시 정리할게요. 이게 왜 어떤 차이를 갖는지. 이제 무어 머신이 좋고 밀리 머신이 좀 어려워요. 얘가 좀 회로가 불안정하고 무어 머신이 훨씬 더 회로가 안정적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후에 이제 좀 자세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스테이트 이퀘이션이라는 걸 작성을 해요. 시퀀셜 서킷을 어널리시스 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스테이트 이퀘이션을 작성하라. 어널리시스는 머리 안 씁니다. 이거는 그냥 그냥 정해진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복잡하게 머리 쓰고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스테이트 이퀘이션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스테이트 이퀘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현재 상태에서 현재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로 이동하는 현재 스테이트와 다음 스테이트 간의 관계를 정의한 이퀘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트 이퀘이션이라고도 하고 혹은 or 트랜지션 이퀘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D 플립플랍인 경우는 굉장히 쉽고 JK 플립플랍이 되면 살짝 어려워요. JK 플립플랍인 경우, T 플립플랍인 경우에는 그 특성 방정식이라고 해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는 걸 여기다가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D 플립플랍인 경우는 입력이 출력으로 그냥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 관계가 그냥 그대로 대응이 되죠. 자, 써보면 다음 상태에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냥 입력이죠. 그 입력 이퀘이션을 그대로 쓰면 돼요. 이 플립플랍의 인풋 이퀘이션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AT고 지금 들어와 있는 입력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리고 요거는 X입니다. 그리고 얘도 X고 얘가 쭉 따라가 보면 요 값이니까 요 B의 T입니다. 이렇게 요거를 그냥 XT라고 합시다. 그러면 XT 플러스 1은 뭐냐? 요 AND XT AND AT 하고 또 XT AND BT 요 두 개가 어떻게 됐어요? 오화 됐습니다. 오화가 돼서 그 값이 요런 로지컬한 관계를 따라서 요 다음 상태가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이제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BT 플러스 1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요거랑 뭐랑 요 X랑 요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XT하고 요거는 뭐죠? X 프라임의 T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X 프라임 T and XT A 프라임 T and XT 요게 그냥 다음 상태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쓰면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 T 플러스 1은 AX 플러스 BX B T 플러스 1은 A 프라임 X다.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남아있는 게 요 y라는 게 있죠. 이거 y가 왜 두 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첫 번째 y를 가지고 만들어 보면 이걸 안 쓰나? 지금 요걸 가지고 만들어 보면 yt는 a, b 그리고 x 프라임 세 개를 AND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걸 썼네요. 이거네요. 요걸 썼네. 요걸 썼네. 맞네. 요거 아니고요. 예. 자, 오늘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개 요거 AT하고 BT 여기 지금 OR가 됐고요. 그게 지금 XT하고 AND가 됐습니다. X 프라임 T하고. 자, 그래서 A and B X 프라임과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스테이트 이퀘이션을 먼저 작성을 합니다.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트 이퀘이션을 작성을 했으면 그 다음엔 요 이퀘이션을 뭘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우리가 컨비네이셔널 로직 했을 때처럼 요거를 테이블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 이퀘이션이니까 요거를 스테이트 테이블로 우리는 이제 만듭니다. 스테이트 테이블로 만듭니다. 짠 하고 왔습니다. 자, 디플립플랍은 굉장히 쉬워요. 예, 금방 됩니다. 자, 인풋하고 지금 현재 상태 모든 가능한 조합들을 만듭니다. 이렇게 00인 스테이트에서 입력이 0인 경우 00인 스테이트에서 입력이 1인 경우 01인 스테이트에서 입력이 0인 경우 01인 스테이트에서 입력이 1인 경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가능한 입력과 현재 상태에 대한 조합을 다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앞에 있는 요 간략한 버전 요 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AT 플러스 1, BT 플러스 1 그리고 Y를 만들어야 됩니다. 요게 지금 이제 A의 이제 T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다음 스테이트 요게 B의 T 플러스 1이 되겠죠. 요건 이제 Y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AT고 요건 BT가 되는 거고요. XT가 되는 거고 이렇게 자, 요걸 식들을 이용을 해서 요것들을 열심히 풉니다.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요걸 만들어 넣어요. 사실은 여기까지만 하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는 상태긴 한데요. 조금 더 이제 보기 좋게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듭니다. 우리가 보통 스테이트 테이블이다 라고 하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다 풀어헤친 버전이 있고 이렇게 좀 예쁘게 정리한 버전이 있어요. 세컨드 폼이라고 되어 있죠. 스테이트 테이블. 지금 어널리시스를 한 것과 그대로 역순으로 뭘 한다? 디자인을 하게 될 겁니다. 설계를 할 때는 요거의 역순으로 그대로 디자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널리시스를 하면서 순서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 세컨드 폼은 그 각 상태끼리 좀 묶었어요. 이렇게 요건데 표를 세로로 길게 한 걸 가로로 펼쳤습니다. 그래서 00인 경우 여기 00인 경우에 입력이 0인 경우하고 1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다음 상태가 00, 00, 0이면 다음 상태가 이렇고 출력은 이렇다. 00, 1일 때 다음 상태는 01이고 출력은 0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11인 스테이트에서 입력이 1이면 다음 상태는 뭐가 되죠? 10이 되고 출력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표를 그냥 그린 겁니다. 별거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표를 이런 식으로 그렸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테이트 테이블이 있으면 우리가 뭘 그릴 수 있냐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미 그렸는데요. 요거를 잠깐만 제가 좀 수정을 좀 할게요. 그리는 과정을 한번 같이 해보기 위해서 그러지 말고 여기서 그냥 그리면 되겠네요. 자, 이걸 가지고 그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스테이트가 이렇게 4개니까
우리가 보통 스테이트 0, 스테이트 1, 스테이트 2, 스테이트 3 이런 식으로 이름을 보통 정합니다. 뭐 저렇게 정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저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S0 스테이트가 있고 뭐 S1 스테이트, S2 스테이트, S3 스테이트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밀리머신이기 때문에 밀리머신하고 무어머신하고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약간 달라요. 이거는 이제 밀리니까 즉 출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입력이 관여를 하니까 이제 지금처럼 그립니다. 어떻게 그리냐면 그 0 스테이트에서 입력이 0이면 S0로 가죠. 그럼 이렇게 표시합니다. S0인 스테이트에서 입력이 0이었으면 S 스테이트에 그대로 머문다. 그때 출력은 0이다. 그때 출력은 0이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리고 S0인 스테이트에서 입력이 1이면 S1 스테이트로 이동한다. S0 스테이트에서 입력이 1이면 S1 스테이트로 이동한다. 그때 출력은 0이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엔 S1 스테이트로 가서 이제 해봅니다. S1 스테이트에서 입력이 0이면 어디로 가냐면 S0 스테이트로 갑니다. 자, 즉 S1 스테이트에서 입력이 0이면 S0 스테이트로 가고 그때 입력은 1입니다. 자, 그리고 S1 스테이트에서 이번에는 입력이 1이면 11 스테이트로 갑니다. 입력이 1이면 S3 스테이트로 이동을 하고요. 출력은 그때 0입니다. 자, 그 다음엔 S3로 왔으니까 S3에서 시작을 할게요. S3 스테이트에서 입력이 0이면 S0 스테이트로 이동합니다. 입력이 0이면 S0 스테이트로 이동하고 그때 출력은 1입니다. 그리고 S0 스테이트에서 입력이 1이면 이번에는 S2 스테이트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입력은 0입니다. 출력은 0입니다. 자, 이제 S2 스테이트에 왔으니까 S2 스테이트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S2 스테이트에서 입력이 0이면 0 스테이트로 가고 출력은 1입니다. 여기서 0 스테이트로 가고 출력은 1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냥 뭐 좋을 대로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S2 스테이트에서 입력이 1이면 자기 스테이트에 있고 출력은 0이다. 아마 이거 S2하고 S3를 바꿔놨으면 훨씬 더 그림이 예뻤을 수도 있어요. 뭐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뭔지 모르지만 동작이 뭔가 하여튼 출력이 1이 되면 다시 S0로 돌아가죠. 초기화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게 S0를 보통 우리가 초기 상태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상태. 자, 이거는 뭐 이제 보면 되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할까요? 자, 지금 무어 머신이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밀리 머신이 있는데요. 자, 무어 머신하고 밀리 머신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자, 무어 머신은 출력에 입력이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출력을 결정하는 것도 컨비네이셔널 로직인데 출력을 만들어내는 컨비네이셔널 로직인데 그 컨비네이셔널 로직에 입력이 관여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스테이트 그 정보, 즉 플립플랍의 출력으로만 회로의 출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밀리머신은 출력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플립플랍의 출력 그리고 입력까지
어떤 로직 컨비네이셔널 로직을 거쳐가지고 출력이 생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래 두 개 차이가 있고요. 그때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무어 머신 같은 경우는 그 스테이트 정보, 즉 플립플랍의 출력 자체가 그대로 그 출력들로만 그 회로의 시퀀셜 로직의 출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출력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출력이 뭐 0이다. S1에서는 출력이 1이다. 이런 식으로. 밀리머신 같은 경우는 다르게 했죠. 우리 지금 봤던 것처럼 뭐 이렇게 스테이트가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출력이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출력을 결정하는데 입력이 관여를 한다라는 의미고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무어머신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상태 자체, S0라는 상태 자체에 의해서 출력이 결정된다. S1이라는 이 상태 자체로 출력이 결정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 가면 특별히 설명하지 않고 이게 그 스테이트 다이어그램들이 막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런 것들을 잘 명심을 해서 구별을 하기 바랍니다. 뒤에 그림이 좀 다시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한 번만 더 그림을 그려보면 무어머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실제로는 지금 시퀀셜 로직이 있으면은 시퀀셜 로직이 그 컨비네이셔널 로직하고 메모리 엘리먼트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요게 이제 컨비네이셔널 로직이 실제로 들여다보면 두 가지 로직으로 되어 있어요. 이 넥스트 스테이트를 만들어내는 그 로직이 있고요. 그리고 아웃풋 로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 메모리 엘리먼트가 요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이 여기 들어오고요. 입력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 메모리 엘리먼트에 의해서 이 상태 정보를 받게 되고 그리고 다음 상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요거는 요 아웃풋은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실제로는 요 메모리 엘리먼트의 출력만 가지고 요렇게 아웃풋이 만들어집니다. 그림이 좀 못 그렸는데 어쨌든 요렇게 해서 출력이 결정돼요. 요게 무어 머신이다. 근데 밀리머신은 어떻게 되냐면 색깔을 다르게 해서 그려보면 밀리머신은 요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이 관여를 합니다. 출력을 만드는데 요게 밀리다. 이런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지금 요 두 개를 합해서 뭐라고 한다? 그냥 요 컨비네이셔널 로직이다. 요거를 그냥 컨비네이셔널 로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인풋 이퀘이션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처음 설명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플립플랍 같은 경우는 그 특성 방정식이라는 게 따로 없잖아요. 그냥 플립플랍의 입력이 출력으로 그대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인풋 이퀘이션이라는 걸 안 써도 되는데 특성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근데 굳이 이제 디플립플랍에 대한 인풋 이퀘이션을 써보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인풋 이퀘이션이라는 게 플립플랍의 입력에서의 그 컨비네이셔널 로직들하고 그 피드백돼서 들어오는 그 플립플랍의 출력들을 가지고 로직 이퀘이션을 만든 것인데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똑같습니다. 예, 출력도 그냥 그대로고요. 자, 그러면 사실은 지금 요런 인풋 이퀘이션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를 DA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를 DB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DA는 어쩌고저쩌고 라고 이퀘이션을 쓰면 그게 인풋 이퀘이션입니다. 근데 요 A를 기준으로 요게 지금 A를 기준이죠. 플립플랍의 요 출력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그게 스테이트 이퀘이션이 되는 거고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정의한 식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입니다.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래서 그 세 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그 회로의 동작을 작성을 하는데 이제 디플립플랍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죠. 이게 같기 때문에 요 값이랑 이 값이 같기 때문에 이퀘이션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 이퀘이션하고 인풋 이퀘이션이 동일하다.
결국에. 이게 인풋 이퀘이션이고 이게 스테이트 이퀘이션인데요. 이게 지금 스테이트 이퀘이션이고 이게 인풋 이퀘이션인데 같습니다.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건 플립플랍이 입력이고 요건 플립플랍이 출력인데 입력이 출력하고 같기 때문에 두 개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요게 지금 요 회로인데요. 요 회로입니다. 요 회로인데 요게 지금 요 인풋 이퀘이션을 써보면 DA는 요거 세 개 익스클루시브화 한 거죠. X 익스클루시브와 Y 익스클루시브와 A와 같이 됩니다. 그게 곧 뭐랑 같다? A의 T 플러스 1이라는 그 특성 방정, 스테이트 이퀘이션과 동일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가 요걸 이용을 해서 자, 스테이트 테이블을 그립니다. 상태가 하나니까 되게 간단하죠. 대신 이거는 복잡한 게 입력이 두 개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만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상태가 0인 경우하고 1인 경우가 있는데 입력 조합에 따라 가지고 다음 상태 결정되는 게 좀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입력이 00, 01, 10, 11 이렇게 네 가지 상태가 있죠.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태에 대해서 입력 네 가지니까 모두 합하면 8가지 총 이런 가지수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래봤자 상태가 두 개이기 때문에요. 요 상태에 있다가 요 상태에 있다가 요 상태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요거를 그냥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한번 우리가 그려보면 0인 스테이트하고 1인 스테이트가 있으니까 S0 스테이트가 있고 S1인 스테이트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00이면 다음 상태가 어디죠? 자기 자신에 있습니다. 그대로 00이면 자기 자신, 01이면 1 상태로 가고 10이면 또 1 상태로 가니까 콤마 10, 11이면 0 상태, 콤마 11인 상태가 돼 있고요. 뭐 하는 회로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런 동작을 하네요. 자, 1인 스테이트에서 이제 S1에서 00이면 1 그리고 01이면 0 그리고 10이면 0 11이면 1 자, 이렇게 됩니다. 되게 간단하게 이게 지금 같은 요거랑 요거랑 같은 겁니다.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건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까지를 우리가 어널리시스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혹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이런 걸 보고 얘가 뭐 하는 놈일까? 어떤 회로일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뭐 있기도 할 텐데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정확히 얘가 뭐 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정확히 뭐 하는 것인지는 좀 알기 어렵겠죠. 이걸 딱 보고 누가 이거는 그 뭐 시퀀셜 시리즈 멀티플라이어를 컨트롤하기 위한 제어기다. 혹은 이거는 그 삼거리 신호등을 제어하는 제어기다. 혹은 이거는 커피 자판기를 제어하는 그런 제어기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널리시스라는 것은 어디까지다?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까지다. 어널리시스의 끝은 뒤에다가 씁시다. 우리가 우리의 our goal of analysis 시퀀셜 로직 해석의 목표는 뭐다? 그냥 이 drawing state diagram이다. 이겁니다. 그냥 다이어그램이다. 더 이상 없어요. 예.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어떤 다이어그램이 무슨 동작을 하는지는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예. 그래서 해석을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도 저번 우리가 컴비네이셔널 로직을 생각을 해서 이거는 뭐 덧셈기예요. 이거는 뭐 비교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시퀀셜 로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좀 특성이 있어요. 예. 그리고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이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실전에 가면은 이렇게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있고 얘가 또 이렇게 같이 돌아가기도 하고요. 여러 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동시에 돌아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를 보고 그 디자이너 혹은 사용자가 이거는 어떤 제어기다 라고 사실 분석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컨비네이셔널 로직 정도는 내가 어떤 HDL 코드를 받아가지고 수정을 하고 재수정을 해서 재설계를 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가능할 거예요. 한데 이제 시퀀셜 로직으로 이렇게 넘어오고 하면 사실 남의 코드를 내가 수정해서 좀 쓰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을 안습니다. 위험 요소를 안고 가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버그를 포함하고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런 관계가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JK 플립플랍이나 뭐 T 플립플랍의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그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